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제풀이 지금 시리즈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시리즈 강의 중에서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는 기출문제풀이였어요. 그죠? 기출문제풀이가 지지난주 촬영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냐면 단원별 문제풀이반이에요. 그죠? 교재는 연두색으로 된 요 교재를 준비하시면 되고, 우리 동영상 듣는 학생들도 다 교재 준비하셔가지고 이 문제풀이는 좀 문제를 풀어보시고 듣는 것이 좀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이 단원별 문제풀이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단원별 문제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급 공무원 시험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7급 문제들이 조금씩 변형돼서 내려오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능 문제의 변형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수능 문제 변형이라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 내용에 좀 수능형 문제들을 제가 좀 일부 좀 수록을 좀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좀 키우고자 이제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 들어있는 모든 화학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원들을 총 정리하는 마인드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론 수업이랑 병행을 만약에 하신다면 원래는 조건이 어때요? 이론 수업 다 끝내놓고 문제풀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해요, 학생들이.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론이랑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동영상 듣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자료를 프린트 한 장을 탑재를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강 듣는 학생들은 다 프린트 한 장씩 받았죠. 그죠? 프린트 받고 어떤 느낌이 받았어요? 내가 다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거기에는 단원별 문제풀이의 소단원들이 13개의 소단원이 쭉 앞에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되어 있어요. 그 빈칸 안에다가 뭘 적어야 되냐면 그 단원을 연상했을 때 연상되는 모든 키워드를 거기다 다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키워드 적으시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론에서 활용해야 될 부분들을 다 생각해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같이 그 프린트로 단원별 들어갈 때마다 키워드를 먼저 찾아가지고 다 이제 써놓고 그 키워드로 그 단원을 총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과제물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어땠어요?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첫 주죠. 첫 주에 과제물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그죠? 거의 뭐냐면, 책 한 권을 통째로 정리해야 될 정도로 과제물이 나갔었는데, 이번엔 좀 그게 좀 부담이 덜한 게 단원별 정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첫 주차에는 한 3개 단원 정도를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난번 기출문제 피드백 할 때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리하시고 이론책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이런 것들을 발췌를 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키워드들이 뭐가 있었구나 라는 걸 색깔을 달리해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색깔을 달리해서 체크를 하시면은 어떤 게 느껴져요, 나중에. 내가 지난번에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 놓쳤던 키워드, 그것들을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평준화시키는 작업을 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하셔야겠다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형 문제를 좀 이렇게 변형해서 오다 보니까 이 문제 속에는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실 공무원 시험에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주관식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나중에 실전에 가셔서 어떠냐면 좀 주어진 시간, 우리 1분 프레임이죠, 그죠? 1분 프레임에 경쟁력을 갖추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관식 문항도 좀 일부 넣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자, 프린트부터 먼저 한번 펴봅니다, 여러분. 자, 1단원이에요, 1단원. 1단원은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단원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화학의 언어. 됐죠, 그죠? 이 화학의 언어는 어디서 좀 나온 거냐면, 일단 우리 공무원 시험 그러면 어때요? 범위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범위는 뭐냐면 일반화학이에요. 대학교 일반화학인데
뭐 대학 재학 중인 학생도 있고 대학교 때 일반화학을 안 배운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불평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고등학교 과정 중에 화학 1과 화학 2 됐죠? 그죠? 그걸 다 총망라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가 돼요? 일반화학의 일부 문제들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제 범위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은 어디서 뽑아왔냐면 고등학교 화학 1, 화학 2의 단원 명칭을 소단원으로 좀 적용을 했어요. 아시겠죠? 우리 이 STP 화학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1단원이. 물질의 화학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내용은 같으니까 그거를 화학의 언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 자, 키워드 한번 보죠, 여러분. 키워드에 제일 먼저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쵸? 물질을 한번 분류해 봤어요. 물질 분류하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그쵸? 순물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혼합물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걸 정리하면서 우리 순물질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렇죠. 원소, 호돈소 물질과 그리고 화합물이 있어요. 그죠?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돼. 원소도 들어가야 될 것이며 화합물도 들어가야 될 것이며 됐습니까? 그리고 혼합물 이렇게 키워드를 적으세요. 원소, 그 다음에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 됐나요? 자, 원소에는 호돈소 물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분자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원자 분자 같은 것들, 그죠? 요런 거. O2, N2, 그 다음에 H2 이런 것들. 괜찮습니까? 그리고 금속 원소들이 쭉 열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단원자 분자인 비활성 기체들이 어때요? 이 원소 안으로 쭉 들어갈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화합물은 어때요? 정의가 뭐예요? 화합물 정의가. 몇 종류 이상의 원소가? 그렇죠. 2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한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비율에는 무슨 비율도 적용되고 무슨 비율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질량비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몰수비 괜찮아요. 하첨자가 바로 몰수 비율이고 질량비는 어때요? 거기다 원자량을 계산해가지고 질량비를 계산해 내셔야 되는데 그 질량비하고 연결되는 법칙이 뭐다? 그렇죠. 적어놓으세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키워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여러분 일정 성분비의 법칙 나오니까 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거에 관련된 법칙 뭐가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원자에 관련된 법칙,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일정 성분 또 뭐가 있죠? 잘했어요. 배수비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배수비례의 법칙. 여러분 이렇게 원자에 관련된 법칙 말고 이제 분자에 의해서 이제 설명되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기체 반응의 법칙. 그렇죠. 잘했어요. 그죠? 이렇게 자꾸 찾아내셔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왜 목소리가 작아지죠?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에 들어갈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의 언어에는 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냐면 화학식이 있어요. 화학식. 맞습니다. 화학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가 있어요. 화학식. 그죠? 첫 번째가 실험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자식. 세 번째가 시성식. 네 번째가 구조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험식, 분자식 요 사이에는 우리가 리비 원소 분석 실험 장치로 뭘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실험식까지 알아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만약에 분자식으로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분자량이라고 하는 환산인자가 필요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쓰진 않더라도 다 연상해서 얘를 다 찾아내시는 게 이 훈련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쫙 읽자마자 그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딱히 무슨 말은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쫙 열거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계속 훈련을 이미 트레이닝으로 하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됐습니까? 화학식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화학식량 해야 되겠죠? 화학식량. 맞습니까? 화학식량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지금 보니까 대답을 꽤 잘하는 학생들, 친구들도 있지만 좀 약간 맞아. 저런 게 있었지. 능동적으로 생각해내지 못하고 좀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생각나는 학생들도 많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하시고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뭐 하셔야 되냐면 하도록 빨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그때 연습할 때 계속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프린트만. 연필 돌리면서 뭐지 이러지 말고 생각 안 나면요. 교재 찾아보고, 알겠죠? 인터넷도 찾아보셔가지고 자꾸 넣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한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으셔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현장 스스로를 체크하는 체크포인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알겠죠? 생각 안 나는 건 바로 펜 색깔 바꿔가지고 옆에 체크하면서 내가 그때는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생각해 놓으시고. 이거 탑재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뽑아가지고 연습 계속 하세요. 나중이라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자, 화학식량 하다가 말았죠. 화학식량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원자량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자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험식량. 실험식량에서, 이 분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실험식으로 표현되는 물질들이 있었네요. 그죠? 어떤 것들이에요? 이온결정. 그죠? 이온결정. 맞아. 이온결정. 이온결정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와의 결합이에요?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 금속원소는 주기율표에 어디에 있어요? 왼쪽 아래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비금속원소들은 그렇죠. 오른쪽 위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맨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는 뭐 이온 결합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좀 따로 챙겨 두시는 거 잊지 말고. 그다음에 실험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이온 결정. 또 무슨 결정? 그렇죠. 금속 결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금속은 그냥 원소로 표현할 거니까. 그죠? Fe, 그 다음에 뭐, Na, 뭐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가 곧 그 물질의 그 성분을 그냥 다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좀 어렵죠. 그죠? 뭐예요? 원자, 이거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러고 있어요. 무슨 결정? 원자 공유 결정이 있어요. 원자 공유 결정은 대표적인 예가 뭐 있었습니까? 흑연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흑연, 다이아몬드. 흑연, 다이아몬드는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고 분류를 해요? 동소체라는 말로 분류를 하죠. 동소체. 그렇습니까? 동소체. 동소체의 정의가 뭐였어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동소체. 흑연, 다이아몬드 하면 뭐가 또 연상됩니까? 공유결합 수가 또 떠오르죠? 흑연 몇 개예요? 3개. 결합각은 몇 도예요? 120도 정도 되죠. 그죠? 120도, 108도 이렇게 됩니다. 육각형, 오각형이 막 돼 있으니까, 그건 플로렌이군요. 얘는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120도. 그 다음에,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109.5도, 그죠?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물 구조라 그랬어요. 전기 전도성도 떠오릅니까? 그죠? 흑연은 정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원자 공유 결정 중에서 SiO2를 드린 적이 있네. 맞습니까? SiO2는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석영 같은 자연 상태에서 얻는 그 물질은 우리가 원자 공유 결정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식에 나오면 우리 연결해서 학습을 했죠? 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몰, 그죠? 몰수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만약에 질량이 주어진다. 질량이 주어지면 뭐로 나눠서? 그렇죠. 화학식량으로 나누어서 몰수를 계산했어요. 그죠? 이 화학식량 안에는 원자의 몰수 구하라 그러면 원자량으로 나눌 것이며, 분자의 몰수 계산하라 그러면 분자량으로 나눌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몰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그렇죠. 실험식량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걸 총망라해서 화학식량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만약에 입자 수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몰수를 구합니까? 뭐로 나눠주죠? 아보가드로 수, 즉 1몰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는 변하는 수예요? 아니면 안 변하는 수예요? 변하는 수예요. 그죠? 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연상작용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19문제 푸는 동안은 아보가드로 수는 얼마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에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거의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출제자가 나는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3승 싫어. 이 문제에서만큼은 다른 걸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는 그 개수를 적용해서 몰수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체 상태에서 부피가 주어졌다면 얘를 뭐로 나누어 가지고 또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STP 조건에서 22.4리터로 나눌 거예요. 즉 다른 말로 1몰 부피예요. 맞습니까? 온도하고 압력 조건 바뀌었어요. 그러면 1몰 부피가 어때요? 22.4리터는 더 이상 아니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주어질 거예요? 그 온도, 그 압력에서의 1몰 부피가 주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몰 부피로 나누어서 몰수를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헬륨 기체 5리터가 있대요. 그죠? 근데 실온에서 기체의 1몰 부피는 25리터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5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분의 1, 즉 얼마? 0.2몰 이렇게 찾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찾아 나가신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연소 분석 실험이 있어요. 리비 원소 분석 실험 장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화합물의 조성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 화합물에 어떤 종류의 원소가 구성되어 있다. 어떤 물질을 막 태웠더니만 최종 생성물이 이산화탄소래.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산소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물질을 막 연소시켰더니만 최종 생성물이 뭐냐면 물이래요.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NaOH관, 그 다음에 CaCl2, 염화칼슘관을 장치해가지고, 검출되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을 재가지고 뭐합니까?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 몰수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또 이런 원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불꽃 반응은 장점은 간단하다예요. 아주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금속 원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금속 원소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이 어때요? 비슷한 것도 많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려면 뭘 이용한다? 선 스펙트럼을 이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금속 원소 검출해내려면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앙금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론 수업할 때 AgCl, BaSO4, CaCO3 그죠? 그다음 PbI2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필기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 앙금을 써드렸어. 14개의 기본 앙금에다가 추가적으로 5개 앙금, 그래서 한 19개 정도 되는 앙금을 써드렸는데, 필기는 해드렸는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걸 제가 밑줄을 쳐드렸어. 그죠?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좀 많은 양의 앙금을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아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 요 단에서 또 화학 반응식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학 반응식을 쭉 하다 보면 개수 맞히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죠? 개수 맞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림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미정계수법. 세 번째가 산화수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전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아, 얘는 미정계수법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제일 복잡한 화합물의 개수를 1로 놓고, 그 다음에 질량보존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다 그 개수를 맞춰요. 맞추는데 맞추다 보면 정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막 분수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어때요? 그 분수의 분모를 곱해가지고 다 정수화 시켜가지고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뒤에 산화수법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 반응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전자이동한 몰수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걸 연결시켜서 개수를 맞춰나간다 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런 문제도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풀이하면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적여서 내가 얼마만큼 관련된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쫙 해서 정수까지나 맞췄어. 그 개수비는 무슨 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몰수비죠. 그죠? 몰수비. 몰수비고, 몰수비는 분자수비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기체라면 부피비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무슨 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질량비.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개수비하고 질량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왜? 그 비율이 아니니까. 제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실수 안 하도록.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도 학생하고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 맞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쉬운 문제 실수 안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안정적으로. 어떨 때 컨디션 좋으면 막 100점 맞다가 어느 때는 어때요? 막 65점 맞고. 이거 불안해서 공부하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공부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요. 사람이 굉장히 루스해져요. 그리고 막 지겹고 그다음에 막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임팩트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지금 계속 문제풀이반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기출문제에서는 피드백. 그죠? 단원별에서는 뭐 하셔야 돼요? 키워드로 그 단원 내용을 철저하게 정리해 갈 필요성이 있겠다. 제 말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실천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화학의 언어의 단원에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내용들은 더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 나름대로 또 찾아가지고 어때요? 좀 채워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여백은 충분해요, 여러분. 키워드 쓸 때. 자, 이제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페이지에 1번 화학의 언어라는 단원을 제가 좀 설정을 했어요. 자, 1번. 다음은 질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 위에다 암모니아 화학식 적어보세요. 뭡니까? NH3. 무슨 물이에요, 얘?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맞습니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하첨자, 질소와 수소가 몇 대 몇? 1대3. 1대3은 바로 무슨 비예요? 몰수 비율이에요. 그 위에다가 우리 한번 질량, 원자량 곱해서 질량을 한번 해볼까요? 질소 원자량 14. 14대 수소는요? 3이죠, 그죠? 원자량은 1인데 지금 몰수가 3몰이니까 3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 14대 3은 무슨 비율이죠?
질량비예요. 이 질량 비율이 바로 뭐를 의미한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그죠?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와 수소가 몇 대 몇의 질량비로 결합해야 된다? 14대 3의 질량비로 결합을 해야 된다. 괜찮죠? 자, 다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합성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네요. 그죠? 질소 비율에 걸려 암모니아 합성.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번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NH3고요. 질소 한 개와 여러분 질소 뭐예요? 질소 여기서는 질소가 N2일까요? 아니면 N일까요? N이죠. 문맥상 질소 한 개와 수소 세 개 이렇게 질소, 수소, 산소 이 이원자 분자들은 원자도 질소고 분자도 질소예요. 명칭이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문맥에서 따져야 돼요. 언어 시간 같죠? 질소 한 개와 수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니은번은 질소 원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수소 원자를 얘기하는구나. 해서 N과 H를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계속 갑니다. 공기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는 여기서 질소는 뭘까요? N2가 되는 거예요. N2.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N2는 상온에서는 수소. 이게 뭐죠? H2예요. H2. 수소와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질소와 수소, 여기서 질소, 수소도 역시 뭐예요? N2하고 H2가 될 거예요.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자, 여기서 반응식을 한번 써보죠. 자, 어떻게 되죠? N2 플러스 H2 화살표 NH3예요. 이게 화학 반응식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맞춰야 된다? 개수 맞춰야 될 거예요. 어림법, 그죠? 제일 복잡한 거 1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늘 하던 반응식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N2 합의 개수 얼마? 1. 수소는요? 3. 그 다음에 2. 이렇게 써나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개수비가 바로 무슨 비? 몰수비. 질소 기체에 1몰 반응하면 수소 기체는 3몰이 반응할 것이고, 그때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2몰. 이런 식으로 풀이해 나가셔야 돼요. 해석도 하시고. 자,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산화철과 같은 촉매를 사용. 산화철 봅니다. 그리고 가로 치고 뭐가 되어 있어요? 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3이 갖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철의 산화수가 얼마다? 3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촉매니까 화살표 위에다 적어야 되겠죠. 그죠? 촉매를 요 위부분에 적으니까 어떤 화학식을 적어줘야 돼요? Fe, 2, O, 3 이게 돼야 돼요. 산화철은 얘 말고 또 뭐도 있어요? FeO가 있어요. FeO. 걔도 산화철이죠. 얘도 산화철이고. 근데 FeO와 Fe2O3는 어때요? 철의 산화수가 달라요. 그죠? 이 산화수의 전체 합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0. 근데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철의 산화수가 얼마가 된다? 플러스 3. 그래서 얘는 산화철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촉매를 사용하면 암모니아의 합성도가 더 빨라진다. 촉매 동그라미 칩니다. 촉매가 뭐예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물질.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잘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랍니다. 1번부터 보죠. 기억,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비읍은 분자이다. 뭐가 틀렸나요? 비읍이 틀렸죠? 비읍은 뭐예요? 그렇죠.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 2번, 기억과 비읍은 화합물이다. 어때요? 암모니아와 산화철 모두 화합물이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3번 니은 디귿은 원자이다. 어때요? NH 괜찮죠? 그 다음에 4번 리을 미음은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어때요? 호돈소 물질이죠. 그죠? 가장 간단한 호돈소 물질. 그 다음에 5번 기억을 이루는 원소는 두 가지다. 어떻습니까? 질소 원소와 수소 원소 해서 두 종류의 원소. 그러면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 그럼 뭐예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로 이제 화합물,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 원자, 분자 이런 간단한 화학의 원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좀 챙겨주시고 2번 가볼게요, 여러분. 별표합니다.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질소의 밀도는 1.25g/ml래요. 미쳤습니다. 1.25.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수학이에요? 제발 좀 수학이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화학 문제 전반적으로 어때요? 수학은 없어요. 다 산수 문제, 비례식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1.25g/ml이고 질소의 분자량은 28이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기체 X의 밀도를 측정하였더니 1.43 g/ml. 자, 얘를 비율을 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 왜 두 개를 비추셨죠? 그죠? 누구하고 누구?
질소의 밀도와 그 다음에 X의 밀도. 그죠? 그 밀도 단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밀리리터. 됐나요? 그 분모 안에 들어가 있는 퍼 밀리리터는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가 1ml든 2ml든 부피만 같다면 기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기체든지 간에 그 들어가 있는 입자의 개수, 몰수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몰수비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즉 뭐냐면 몰수 비율이에요. 몰수 비율. 괜찮죠? 그죠? 이게 이 상태에서 분자량은 뭐예요? 1몰 질량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제 비례식을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질소의 밀도가 1.25라 그랬고 그죠? 그때 질소의 분자량이 얼마? 28이래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자, X기체는 밀도가 얼마예요? 1.43? 네, 1.43. 그때 X기체의 분자량 X 이렇게 찾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1.25대 어떻게 해도 돼요? 1.43은 28대 어때요? X 이래도 어때요? 상관없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이거 곱하면 똑같고 이거 곱하면 똑같아요. 같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줬다고 해서 난 이렇게 풀었어. 이게 틀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항을 비례식인데 항을 어디다가 제대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냐. 그것만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X는? 32점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32니까 이 기체의 정체는 누구란 얘기예요? 산소. 이 정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원자량의 3번 별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원자량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원자의 실제 질량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피드백 할 때.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라 그래요. 그죠? 실제 질량이 워낙 작아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가 꽤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수 단위로 쭉 확장해가지고 상대적 질량을 만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원자량의 단위는 그램입니까? 원자량의 단위는 없다예요. 없다. 그죠? 상대적 질량이니까 단위가 없어요. 만약에 그 원자량에다가 그램자를 딱 붙이는 순간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1몰 질량이 되는 거예요. 1몰 질량. 그때 1몰은 몇 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번. 탄소의 원자량은 12다. 어때요? 본선 진출이에요. 본선 진출. 일단 얘는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른 더 좋은 광범위한 그 선택지가 있다면 걔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없다면 이 보기 내에서는 얘가 맞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실전에 가면요 꽤 어려워요. 꽤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갈등의 소지가 되거든. 그래서 되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여기서 많이 잡아먹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그런 좋은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4번 가보죠. 현재 원자량의 기준은 C14입니다. 맞나요? 현재 원자량의 기준은 누구예요? C12예요. C12. 그죠? 자, 5번 볼게요.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값이 어때요? 요게 맞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우리 평균 원자량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죠? 자, 염소 적으시고 피드백 하셔야 돼요. 자, 염소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때요? 퍼센테이지 주고 평균 원자량 구하는 문제. 그죠? 또는 평균 원자량 주고 존재 비율을 알아보는 문제.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여백에다가 두 개의 경우를 모두 서술해서 피드백을 하시기 바래요. 그럼 정답은 몇 번 찾으면 되겠다? 5번이 좋겠죠? 그죠? 3번 앞에다 별표하시고 자, 보기 선택지 3번 앞에다 별표하시라고. 나중에 꼭 체크해서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4번이에요. 4번. 영도시 일기압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예요. 자, 영도시 일기압이니까 STP 조건이죠. 그죠? 조건에서 자, 기체, 수소기체, 분자량 2랍니다. 질량은 기억이고요. 몰수가 4몰이래요. 그러면 기억번에 들어가야 될 4몰 질량은 몇 g이 되죠? 8g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8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메테인 볼까요?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이래요. 근데 질량이 몇 g 있다? 32g이 있대요. 그럼 몇 몰이죠? 2몰. 그럼 니은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2가 될 거예요. 2.
자, 일산화탄소입니다. 분자량이 28인데요. 질량이 14g이에요. 그죠? 주어진 질량이. 그럼 몇 몰이에요? 0.5몰. 디귿에 0.5 들어가면 되겠죠? 0.5. 그 다음에 리을은요? 그렇죠. STP 조건에서의 부피 11.2L.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나머지 측정하지 않은 거 바로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걸 한번 본다면 수소기체는 몇 리터가 될 거예요? 얼마? 너무 어려운 계산이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 22.4 곱하기 4 해야 되죠? 그죠? 얼마요? 89.6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죠? 44.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죠. 5번. 다음 중 입자수. 이거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거의 1번 문제 수준이에요. 구급 공무원 시험에 1번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다음 중 입자수가 죄송합니다. 동영상 듣는 학생들 정말 놀라겠는데? 갑자기, 입자수다 탁 그래가지고, 그죠? 자, 다음 중, 입자수 밑줄 딱 치는 순간, 위에다 뭐 적어야 돼요? 몰수 찾는 거예요, 결국은 몰수라고 딱 적으세요. 몰수. 자, 이제 몰수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철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적어 놓으세요. 56. 철하고 FE 쓰고 가로 열고 56.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제가 이 적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이게 주어져 있었는데 제가 뺐어요. 우리 학생들은 뭐 하라고? 당연히 외우라고. 원자량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그냥 알고 있다는 이제 공무원 시험 가서 합격하는 느낌은 딱 언제 오냐면요.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갔는데 어때? 좀 모르는 문제 좀 있고 이러면요. 그 합격하기 힘들어요. 시험 끝나고 딱 나와가지고 어때요? 그 느낌이 확 와요. 이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가끔 가다가 굉장히 긍정적인 학생들은 어때요? 붙을 것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붙을 것 같은데 자기 점수는 신경 안 쓰고 그죠? 붙을 것 같은 그런 학생들을 빼고 웬만하면 느낌이 팍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돼요. 56 그죠? 저거는 드리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철 56g에 들어있는 원자수 몇 몰이에요? 1몰. 뒤에다 1 쓰시고요. 수소 8g에 들어있는 원자수. 이게 몇 몰이죠? 8g은 4몰.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원자수니까. 2 해야 되죠. 그죠? 2 하는 이유 아시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수소 원자수는 몇 몰? 8몰이 될 거예요. 8몰. 3번. 물 H2 36g. 물의 분자량은 18이죠. 그죠? 그럼 얘 18분의 36에서 2몰 나오죠? 그 2몰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2. 만약에 총 원자수 그럼 어때요? 곱하기 3에서 6몰 이렇게 갈 거예요. 연습 많이 하시고. 자, 설탕. 이 녀석 쭉 분자량 보니까 얼마예요? 342예요. 342. 이거 우리 이론 수업할 때 그냥 거의 몇 번 얘기해 드렸죠. 그죠? 342입니다. 거기에 171g이니까 어때요? 0.5몰이에요. 0.5몰. 0.5몰 안에 들은 분자수라 그랬으니까 0.5 쓰면 되는데 이 출제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죠. 그죠? 탄소 원자수, 수소 원자수, 산소 원자수로 바꿔서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때 해당하는 원자 몰수 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표준 상태 암모니아 22.4L. 어때요? 1몰이죠? 1몰인데 그 안에 무슨 수? 원자수래요. 그럼 몇 몰? 4몰이에요. 1, 8, 2, 0.5, 4입니다.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6번 별표합니다. 얘는 화학 반응식을 좀 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론 수업할 때 화학 반응식도 어때요? 나오는 대로 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일단 탄산수 나트륨. 얘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탄산수 나트륨이 뭐라고요? NaHCO3. 잘했어요. NaHCO3예요. NaHCO3. 얘 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다예요. 소다. 식소다. 그죠? 소다 넣고 막 가열하면 어때요, 여러분? 부풀어 오르죠. 그죠? 그죠?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가열하면 CO2가 나온대. 자, 이 반응식은 제가 이거 뭐 생성물도 그렇고 이 개수 맞히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어때요?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얼마예요, 얘? 2 들어가죠. 2 NaHCO3. 그 다음에 Na2 CO3. 됐습니까? 그럼 뭐하고 뭐가 남아요? H2랑 CO3 하나 남죠. 그죠? 됐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H2CO3가 나오는데 H2 탄산 나와버리면 어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CO2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오죠? H2 이렇게 나와요. 이게 탄산소 나트륨의 가열 화학 반응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외우시기 바래요. 이 NaHCO3 화살표 Na2CO3
CO2, H2O. 됐나요? 화학 반응식 좀 외우시기 바래요. 탄산소 나트륨이 분해된대요. 8.4g이. 8.4g. 그럼 얘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개수비는 무슨 비니까? 몰수비니까 주어진 8.4g을 몰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NaHCO3 얘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84예요. 84. 그죠? 84분의 8.4니까 몇 몰이에요? 0.1몰이 있다는 얘기예요. 0.1몰. 되셨죠?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얘하고 얘가 얘 2몰 넣으면 얘 1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개수비가? 그럼 이것도 비례식이네. 아, 2대 1이라고 한 개수비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2몰을 넣은 게 아니라 몇 몰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0.1몰을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다면 얘 X. X는 얼마 나오죠? 0.05. 이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절반이니까. 괜찮습니까? 0.05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이제? 22.4. 하는 이유가요? 1몰 부피를 넣어준 거예요. 1몰 부피. 그럼 얼마 나옵니까? 1.12리터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우리 맨날 그 메테인 가지고 연습한 거 생각나요? 2몰, 1몰, 0.5몰, 0.25몰. 제가 이 패턴에서 다 나온다 그랬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오면 0.2몰, 0.1몰, 0.05몰, 0.025몰 이게 나와요. 그러면 부피도 계속 그 비례식으로 계속 나와요. 결국엔 여러분들 보고 산수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죠. 연습 많이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몰라가지고 틀렸어.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식도 잘 세웠는데 소수점 이하로 좀만 내려갔더니 막 부들부들 떨다가 틀렸어. 이게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훈련을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찾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7번, 8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에어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일단 에어백 그러니까 야, 이걸 내가 화학 반응식 왜 이 문제를 넣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혀 처음 보는 화학 반응식도 극복해내셔야 돼요. 반드시 다 알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 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알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은 전혀 정보가 없는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긴장하지 마시고 뭐예요? 주어진 방법대로 그대로 뭐 하시면 된다? 문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죠?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어백은 자동차의 충돌을 감지해 순간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인데 자동차가 충돌하면 에어백 내에서는 질화나트륨, 밑줄 쳐보세요. 질화나트륨. 화학식이 어떻게 생겼대요? NaN3. NaN3래요. 이거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화학식이죠? NaN3, 그죠?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주어진 대로 풀면 되니까. 질화나트륨이 나트륨과 질소로 분해가 된다. 그죠? 자, 분해가 되면서 이때 생성된 질소기체에 의해 에어백이 팽창하고 이는 운전자를 충격으로부터 왜 질소기체가 나올까요? 질소가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요. 얘가 에어백이 빵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산소기체가 나왔어. 여기 에어백에. 근데 얘가 막 폭발하고 있어, 차가. 그럼 어때요? 폭발을 막 장려하죠, 그죠? 수소기체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폭발해가지고 어때요? 그 에어백이 기절해 있는 운전자를 어때요? 죽여버리죠? 이러면 안 되니까 반응성이 작은 질소기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반응식 한번 꾸며봅시다. 기억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ENaN3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도 당연히 2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디귿번은요? 3이 될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맨 처음 만드냐면 NaN3에 들어있는 N의 하점자 3입니다. 그죠? 그리고 맨 뒤에 질소기체 어때요? N2에 2죠, 그죠? 그 2와 3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로부터 이 개수를 맞춰 나가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2, 2, 3이니까 합이 얼마? 7. 자, 8번 갑니다. 표준 상태에서 질소 6.72리터를 얻으려면 몇 g의 질화나트륨이 필요한가 그랬어요. 그죠? 6.72리터. 여러분, 몇 몰이에요? 0.3몰. 아, 요건 좀 안 나왔던 건데 계산하셔야죠. 그죠? 22.4분의 6.72 됐죠, 그죠? 그랬더니 0.3몰. 그 밑에도 0.3몰 딱 체크해 주시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질화나트륨과 그 다음에 질소기체가 2대 3이죠, 그죠? 2대 3이래. 여기 안 적었네. 자, 2대 3이랍니다. 근데 지금 뭘 얻는다 그랬어요?
질소 6.72L를 얻으려면 이랬죠, 그죠? 그렇다면 질화나트륨을 몇 몰을 집어넣으면 얘가 몇 몰 나온다? 0.3몰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온 X는 얼마예요? 0.2몰이 되겠죠. 이 비례식만 지금 계속 문제가 다 비례식 문제예요. 그죠? 실전 공무원 문제도 다 비례식입니다. 0.2몰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몇 g이라 그랬으니 여기다가 뭘 곱한다? 화학식량을 곱해야겠죠. 그죠? 곱하기. 자, 나트륨은 얼마? 23 플러스 14 곱하기 얼마? 3.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먼저 계산하고 곱했더니만 몇 그램 나옵니까, 여러분? 13g.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 형태로 한번 풀어봤어요. 주관식 문제 형태로. 되셨나요? 자, 9번으로 한번 가보죠. 9번. 다음은 호흡. 여러분, 호흡 동그라미 칩니다. 호흡은 무슨 작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화작용이라 그래요. 이화작용이고. 자, 호흡하면, 에너지 측면에서는 무슨 반응이에요? 여러분, 막 호흡하면 운동할 때 그 에너지 필요하니까 막 그 유산소 운동하고 막 이러죠. 그죠? 호흡하면서 그 운동 많이 하면, 오래 하면 어때요? 뭐 나요? 땀 나죠. 그죠? 땀은 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니까 열을 식히려고 땀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호흡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적어놓으시고, 발열 반응. 그리고 이 호흡 과정은 아까 뭐였어? 이화작용이라 그랬잖아요. 이화작용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분자를 어떤 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꾸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딱 동그라미 치시고 이화작용, 발열 반응, 그 다음에 고분자를 저분자로. 고분자 화살표, 저분자.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이화작용의 반대작용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그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잘했어요. 뒤 합성자 붙으면 다 동화작용이에요. 광합성,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뭐 질소 합성. 합성자 들어가면 다 무슨 작용?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합성. 괜찮죠? 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인데 얘는 어때요?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괜찮습니까? 흡열 반응. 그리고 무슨 분자를 무슨 분자로? 저분자를 고분자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뭐다? 동화작용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자,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C6H12O6 플러스 산소 6O2 화살표 이산화탄소 6CO2 한꺼번에 개수까지 다 외우세요. 그 다음 물은 6H2O 그죠? 그래서 C6H12O6 플러스 6O2 그다음 화살표 6CO2 6H2O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자, 물은 분자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죠? H2O 그 다음에 산소는 화합물이다 어때요? 틀렸어요. 3번 이산화탄소는 원소다. 아니죠? 포도당은 호돈소 물질이니? 아니죠. 그죠? 얘는 화합물이에요. 5번 에너지를 이용하여 영양분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입니까? 저 분해하는 거죠. 그죠? 분해하는 결과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그래서 우리 그 5번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이다. 어때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성분이 아니에요. 성분이에요. 성분하면 원자에 대해 아니면 원소에 대해요. 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는 2번 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다. 아니죠. 원자에 대한 설명이죠. 분자는 뭐를 바꿔줘야 돼요? 성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질. 괜찮습니까? 자, 3번 수소 원자는 수소 기체의 성질을 갖습니까? 원자하고 분자는 전혀 다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모든 원자는 불안정하여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때요? 그렇죠. 비활성 기체가 있어요. 단원자 분자인 비활성 기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는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어때요? O2 형태로 존재하니까 분자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별표 2개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예요. 답을 찾기가 애매하죠. 그죠? 자, 뷰테인 C4H10입니다. 그죠? C4H10. 뷰테인 동그라미 치시고 과제물 나갈 거예요. 자, 뷰테인이 뭐예요? 무슨 탄화수예요? 포화탄화수죠. 그죠? 포화탄화 중에서도 얘는 알케인이에요. 알케인. 맞습니까? 일반식은 CnH2n 플러스 2의 일반식을 가지며
포화탄화소니까 치환 반응 잘할 것이며, 맞습니까? 그리고 뷰테인은 자체적으로 이성질체를 가져요. 그죠? 무슨 뷰테인과 무슨 뷰테인? 노멀 뷰테인과 아이소 뷰테인을 갖습니다. 그죠? 얘네들의 끓는 점 차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도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뷰테인 1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 구하라가 아니라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여러분, 우리 뷰테인 화학식이 주어졌으니까 한번 얘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 보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C4, H10 연소니까 어때요? 산소랑 반응하겠죠. 그리고 뭐 나와요? CO2 그 다음에 H2O 나올 거예요. 자, 4개니까 4 쓰시면 될 거고, 그죠? 근데 여기는요 5 쓰시면 돼요.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총 몇 개 나와요? 13개. 13개를 뭐 하시면 된다? 2분의 13. 만약에 이게 보기가 꼴보기 싫으면 어때요? 다 2를 곱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시면 될 텐데, 저는 이제 뭐 다 2는 안 곱하고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뷰테인 1g을 완전 연소시키면 어때요? 지금 반응식이 나왔더니만 개수비가 나왔죠? 개수비가 나왔다는 얘기는 질량비예요? 몰수비예요? 몰수비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뷰테인을 뭘로 주어졌어요? 질량으로 주어졌어요. 질량으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우리를 몰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물리량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뷰테인의 분자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기억번 어때요? 얘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만 어때요? 3번과 5번이 날아가네요. 그죠? 기억번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산소 1몰의 질량 솔직하게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 이런 문제 나오면요 무지장 헷갈려. 왜? 얘가 뭐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니고 없다고 해서 문제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극단적으로 그을 필요가 없어. 알겠죠? 니은번 일단은 뭐예요? 확실하게 동그라미 칠 수가 없어요. 디귿번 뷰테인의 연소 반응식 어때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얘를 써야 뭐예요? 개수비를 비교해서 몰수비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맞습니까? 네, 요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연소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 그죠? 어때요? 얘 지금 주어진 1g을 얘 몰수로 찾으면 얘 몰수 비율이 어때요? 1대 2분의 13이니까 얘 몰수 찾으면 얘 몰수 나오겠죠? 몰수 나오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얘 몰수 구하라 그랬어요? 부피 구하라 그랬어요? 부피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계산해낸 이 몰수에다가 뭘 곱한다? 1몰 기체의 부피를 곱해서 그 온도에서의 뭐예요? 부피를 찾아내면 돼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리을번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니은번을 회상해 보니까 만약에 산소 1몰의 질량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서 뭘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 산소의 질량을 물어보면 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니은번은 그렇게 제거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실전에서는 어때요? 막 함부로 긋지 마세요. 선택한 것만 딱 해가지고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필요한 선택지는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여러분. 12번. 자, 액선 결정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액선 결정학 동그라미 칩니다. 액선 결정학은 말 그대로 어때요? 투과력이 좋은 액선을 이용해가지고 그 물질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게 액선 결정학이에요. 그렇죠? 그죠? 액선 결정학인데 일단 액선은 파장이 어때요, 여러분? 파장이 짧죠, 그죠? 파장이 짧고 진동수는요? 진동수 커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에너지도 크죠, 그죠? 자, 에너지와 진동수와 파장과의 관계식이 있어요. E는 하, 뉴, 이퀄, 람다분의 하, C.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과력이 좋습니다.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액선은 파장이 짧고 투과력이 강하다. 어때요? 괜찮죠, 그죠? 니은번. 고체 결정을 통과한 액선이 만든 일정한 무늬의 점들을 분석하여 자, 통과했냐 통과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반대편에서 뭐가 검출될 거예요? 액선 노출량이 검출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결정 구조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니은번도 어때요? 구조를 결정한다. 괜찮겠죠, 그죠? 니은번 선택하시고. 자, 디귿번. 요게 이제 별표예요, 여러분. 그럼 얘는 주로 어디에 이용하느냐? 얘는 좀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단백질 분자와 같은, 그렇죠, 고분자 구조를 밝히는데 이용됩니다. 단백질 어때요? 고체예요, 여러분, 그죠? 단백질. 그래서 액선 결정학을 통해서 단백질과 같은 고체 분자들을 구조를 결정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디귿번 앞에다 별표하시고,
왜냐면 이게 뭐 화학에, 이론 화학에 딱 이 분야가 막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STP에도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통해서 좀 숙지를 하시기 좀 바래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13번 가보겠습니다. 현재의 원자량은 질량수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00으로 정했을 때 상대적 질량을 사용하고 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만일 탄소의 원자량을 15로 한다면 CO2의 분자량은 얼마인지 계산 과정과 함께 쓰시오. 자, CO2는 지금 탄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탄소는 15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15를 쓰면 되는데 산소의 원자량이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역시 비례식을 통해서 뭐 한다? 산소의 원자량을 계산해 내셔야 돼요. 자,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했을 때는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16이죠. 근데 지금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하지 않고 얼마로 한다 그랬어요? 15로 한대요. 그죠? 그때 산소의 상대적인 원자량은 얼마니?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옵니까? X는 2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CO2 안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5 더하기 20 곱하기 얼마? 2 해서 얼마죠? 5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55가 될 거예요. 풀이 과정 한번 써보시고. 자, 14번 별표 2개예요. 자, 이런 게 양적 관계에 대한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수능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양적 관계에 대한 공포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작년 동영 모의고사에서 한번 내봤어요. 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번에는 그 단원별 문제에다 딱 집어넣었는데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풀이 보고 이거 한 7줄이면 문제 풀거든요. 그죠? 이런 그 테크닉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이 정도의 고난도 테크닉은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센스가 필요한지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문제를 넣었어요. 14번 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그러한 반응의 화학식입니다. 화학 반응식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2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2C가 되는 거예요. 개수비는 무슨 비예요? 몰수비죠. 그죠? 몰수비. 근데 지금 여기서 몰수비 좋아졌어요? 질량비 좋아졌어요? 질량비 좋아졌어요. 미치겠어요. 질량비. 그죠? A하고 B가 몇 대 몇이래요? 실험 전에. 1대 2래요. 1대 2. 그랬더니만 얘는 반응 전이고요. 그 다음 반응하는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생성된 질량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뭐가 나온다? 반응 후에 남은 질량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질량이 B와 C의 비율이 몇 대 몇? 7대? 10대? 11. 자, 왜 화를 내요? 10대 11이래요. 그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지금 접근하기가 힘들어. 얘는 지금 1대 2. 실제 질량이 아니라 비율이에요, 여러분. 10대 11. 뭐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 딱 떠오르는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필요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반응 전에 그러니까 어때요? 얘 1g, 2g, 3g 있었는데 반응 후에 10g, 11g, 21g. 이거 미친 짓이죠? 생성물이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인류 복지에 아주 이 기여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얘하고 얘의 질량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얘 3g이고 21g이니까 어때요? 얘 질량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뭐 곱하면 되죠? 7을 곱하면 돼요. 7 곱할 때 그냥 한쪽에다만 곱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얘 뭐가 되죠? 7g. 얘는요? 14g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1대 2의 비율이지만 7g, 14g이 있었던 거예요. 몰라요, 혹시. 14g, 28g이 있었을지도 몰라. 이해되죠? 그럼 얘네들도 더 배가 돼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해되죠? 다 비율이니까. 그렇다면 얘는 14g 넣었는데 10g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몇 g 반응했다? 4g. 얘는 7g인데 0g이고 몇 g 반응했다? 7대 4대 11. 이게 바로 뭐예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이게 7g 들어가면 이제 4g 들어가고 11g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게 실험 1에 대한 데이터. 끝이야. 자, 실험 2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미치겠죠? 몇 대 몇? X 대 Y래요. X 대 Y. 그랬더니 몇 대 몇이 나왔어요? 1대 2가 나왔어요. 되셨나요? 다 질량 비율이야. 그럼 얘는요, 얘랑 맞춰가지고 7대 4대 11이라는 얘기는 이 비율로 반응하고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14g 반응하면 얘 몇 g 반응해야 돼? 8g. 그럼 얘 몇 g 나와야 돼요? 22g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2g이 나왔대, 2g.
그러면 우리가 정수비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뭐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얘를 22g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얘 몇 g 나온 거야? 11g 나온 거야. 되셨나요? 그럼 얘가 22g이 나오려면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죠? 그럼 얘도 몇 배 반응해야 돼? 얘도 몇 배?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X는 얼마여야 돼요? 얘 얼마였는데 14g 반응했더니 11g 남았대. 그럼 얘 몇 g? 25. 얘는 얼마? 8. 25대 8.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가 수능형 문제예요. 여러분 어때요? 공무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근데 하도 양적 관계 막 그 학생들이 공포해서 제가 이거 한번 풀어드렸어요. 이 정도로 풀 수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그 적응 능력이 이거 수능 프레임이 이게 1분 30초 프레임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이거 해설지를 한번 이거 나중에 문제 찾아봐가지고 해설지를 보면요. 그 해설지 B4 사이즈 해설지에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거를 뭐로 바꾸냐면 비율을 막 X하고 Y 변수 만들어가지고 생쇼를 해놨어요. 해설지 읽다 보면 어때요? 3분 걸려요. 그러니까 해설지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 정도의 일정 성분, 질량 보존. 우리가 맨날 노래를 불렀던 그런 반응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변수는 만들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 만들어도 되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 정수비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 알겠습니까? 크게 문제가 나올 건 아니니까 표정들 밝게 하시고, 자, 그런 의미에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15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